안녕. 지금 시간도 새벽 4시예요. 요즘에 왜 이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 단어로 뭔지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people pleaser라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정말 심한 people pleaser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저의 기분, 저의 성향, 제가 좋아하는 거보다 항상 관심사가 상대방이 만족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상대방을 보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같이 어떤 친구랑 있던가 누구랑 있더라도 서로 재밌게 지내는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는 이 친구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다라는 감정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게 약간의 착한 아이 증후군이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저는 정말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꼭 공부를 잘해야만 모범생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 말 잘 안 듣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모범생이라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을 정말 잘 듣고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범생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초등학교보다 이전부터 되게 모범생이었어요.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 유치원부터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절대 안 하고, 누가 이것 좀 해봐 이러면 그냥 하고,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이거 해 그럼 하고,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수준이었냐면 학교를 다닐 때도 제가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으실 거니까, 말 안 듣는 애들 때문에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아지시니까 나 말을 잘 들어야겠다. 이런 이유로 선생님의 이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서 선생님 말을 잘 들은 거죠. 솔직히 어떻게 말하면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해, 지각하지 마 이런 거는 제가 학생으로서 지켜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하라고 하신 걸 거 아니에요. 공부해, 시험 공부해 이런 거. 이게 선생님 본인의 기분과는 상관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래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지각하면 안 되지, 공부를 해야지 이래서 한 게 아니고 제가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은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의 말을 따른다, 이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첼로 전공을 그러니까 첼로를 배운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고 전공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 취미로 배웠을 때도 이제 선생님이 매주 와가지고 레슨을 해주시는데 당연히 제가 좋아서 첼로를 좋아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연습 몇 번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안 하면 선생님이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실력이 안 늘어 있으면 선생님이 속상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있거든요. 전공을 시작하면서 좀 더 심해졌는데 이제 선생님도 저한테 뭔가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보시고 제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정말 정말 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좋은 연주자로 키우고 싶다는 욕심도 있으셨을 거고, 그래서 정말 레슨을 잘 해주시고 잘 케어를 해주셨죠. 근데 이제 연습을 안 해가면 선생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제 실력이 안 늘어가면 당연히 선생님은 실망을 하시고
혼도 내시고 더 열심히 하는 게 어떠냐, 좀 저의 실력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매주 레슨을 가다 보면 그게 반복이잖아요. 근데 보면 제 친구들 다 이제 음악 전공, 악기 전공하는 애들 보면 자기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막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막 선생님을 약간 선생님에게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 아 너무 잘하고 싶은데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 안 돼요, 막 자기가 더 속상해하고 자기 실력에 대해서. 저는 그게 더 건강한 정신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주가 돼서 욕심이 있어서 선생님이 약간 서포트 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건데, 저는 일단 저 자신에 대한 탐구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조금 깊이 생각했다면 저도 굉장히 욕심내서 나 연주 잘하고 싶다, 나 첼로 잘하고 싶다, 이 곡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욕심이 생겼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중고등학교 때 저 하나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진지한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지 뭐. 근데 해야 되는 것도 선생님이 시키니까 약간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레슨을 가더라도 선생님 눈에도 보이셨을 것 같아요. 얘가 의지가 많이 없고 욕심이 많이 없는 아이다, 나만 안달복달하는 것 같다, 내가 더 막 마음이 급하고 그런 것 같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그러면 제가 선생님께서 열심히 좀 하라고 하고 연습 많이 하고 그러라고 하셨을 때 실력이 다음 주에 안 늘어가면 선생님이 저한테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저로 인해서. 근데 이제 저는 선생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 주시고 그런 걸 아니까 선생님이 속상하고 기분 안 좋아지시는 건 전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의 단 하나의 이유는 선생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정말 바보 같죠?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첼로 실력이 늘면 저한테 좋으니까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선생님이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이렇게 큰데 내가 연습을 안 해가면 선생님이 너무 실망하실 게 분명하니까 연습을 해야지, 이 마음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기 성적이 매 학기 나오거든요, 몇 등을 했는지 내가. 그럼 이제 학교가 막 눈물 바다가 돼요. 1등 한 애는 막 좋아서 막 너무 좋아하고, 솔직히 2등 한 애가 우는 경우도 많아요. 맨날 1등 했었는데 2등 하는 애는 막 울고. 어쨌든 자기 실기 성적이 마음에 드는 아이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성적 받으면 막 울면서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제 실기 성적을 받고 한 번도 운 적이 없지만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나의 이 등수를 선생님한테 말을 하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진짜 너무 죄송해서. 솔직히 제 등수가 떨어지면 이건 저한테 안 좋은 일이잖아요. 선생님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선생님에게 뭔가 피해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굉장히 첼로 연주를 잘하시는 분이고 제가 연주를 못하는 건데, 저는 저의 등수를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제자로서 선생님에게 잘 못한 거에 대해서 말할 때 죄송스러운 감정이 드는 건 맞지만, 저는 그 죄송스러움이 너무 컸어요. 제가 엄마한테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내 성적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내가 이번 학기에 연습을 조금 소홀히 해서 이런 성적이 나왔고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적이 나왔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너무 막 슬퍼서 눈물이 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냥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그렇게 욕심도 없다. 근데 선생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고
슬퍼하시는 거를 보는 게 너무 힘들다.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저희 선생님이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막 무섭지도 않으시고 정말 저를 위해 주시고 그니까 저는 더 죄송한 마음이 들고 약간 그런 관계였던데 어쨌든 제가 이런 people pleaser라는 얼마나 심했는지 조금 보여지는 대목인데 그리고 이제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엄마의 기분이 저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솔직히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기분 안 좋은 날도 있고 화가 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도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우울할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엄마가 화가 나거나 속상하면 제가 엄마보다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왜 속상해? 왜 기분 안 좋아? 이러면서 막 오히려 제가 엄마한테 화내고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정말 이기적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엄마 기분을 좋게 만들어드리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피플 플리저가 된 이유도 최근에 조금 깨닫기 시작하긴 했어요. 그건 뭐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도 좀 힘들었어요. 연애할 때도 제가 행복한지를 아는 거예요. 당연히 연애할 때도 저는 남자친구에게 엄청 기쁨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연애를 했기 때문에 연애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약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가 좋아야 되는데 저는 내가 그냥 저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거다? 이러니까 연애의 의미도 잘 못 찾겠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완벽하게 벗어났다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people pleaser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게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저는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고 그 말인 즉슨 저도 그 어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뭐 저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행복으로 가는 길로 갈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것도 정말 미비한 확률이고 제가 다른 사람의 행복함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없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고 이렇든 저만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깨닫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거라면 왜 사람들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거에서 많이 벗어났고 그러고 나서 인간관계가 너무 편해지고 제 자신도 되게 많이 더 행복해졌어요. 자기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행복하게 존재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막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그 상대방한테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의미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던 내가 기분이 안 나쁘고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 거다. 물론 이게 말이 쉬운 거고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내 감정은 오로지 내 책임이다 라는 것도 많이 깨닫고 상대방이 뭘 어떻게 해서 내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기분 나쁘기로 선택을 했어. 난 지금 기분이 나빠. 이 감정을 느끼고 싶어. 아니면 이 감정을 느끼지만 해결할 수 있어. 뭐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눈치도 안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당연히 뭐 의도적으로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저는
내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이 날 오해해서 나를 싫어하거나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분이 나빴다거나 나를 오해한다면 그건 그냥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그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감정은 오로지 제 책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상대방 감정에는 제 책임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마음이 정말 편해지고 인간관계도 많이 편해졌어요. 뭐 아직도 뭐 많이 힘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내가 좋아, 내가 편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아니, 내 감정은 내 책임이고 저 사람 감정은 저 사람 책임이야. 이렇게 바뀐 뒤로 저는 너무 많이 모든 면에서 좋아졌어서 이 얘기 공유하고 싶었어요. 저는 얼른 자러 가볼게요. 안녕.